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괜찮은 두통입니까? 아니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두통은 같은 두통이라도 큰일이 안 나는 두통이 있고 큰일이 나는 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은 사실은 대부분은 괜찮지만 일부 문제가 되는 두통을 가려내야 되는 병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두통이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려낼 수 있도록 특징과 어떤 위험한 부분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뒷목과 머리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진통제를 하나를 먹고 버티고,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씩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면서 아프고, 또 빛만 보면 또 눈이 시리고 막 메스껍고, 또 누워 있어야 되고, 자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막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막 아파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두통, 양치질을 하다가 또 찬바람 맞다가 한쪽 뺨에 전기가 흐르듯이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이렇게 지나가는 두통, 이런 두통들이 이런 이상한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본인이 어떤 두통에 해당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두통의 종류를 이미 어느 정도는 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그것도 약간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왜 아프냐 그겁니다. 근데 같은 머리에 똑같은 두통이 와도 이 두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두통으로 오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잘 참는 분들도 두통 앞에서는 자기 탓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 참겠다고 합니다. 잠을 잘못 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또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두통은 본인이 예민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두통이라는 이름 안에 서로 다른 여러 병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또 두통 자체가 또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머리에 있는 무슨 근육, 그리고 근막,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뇌혈관이 뭐 수축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면서 이런 두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발작적으로 눈 주변에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작용을 해서 생기는 두통도 있고,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생기는 그런 두통도 있습니다. 뇌 안에 압력이 변하거나 또는 뇌출혈 또는 종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짓눌려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즉, 두통의 종류가 본인의 성격이나 관리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꼭 잘못 살아서 생긴 두통이 아니라 두통이라는 그 양상 자체, 두통이라는 통증 자체가 하나의 병임, 이 중에 어떤 두통이 그냥 둬도 되고 어떤 두통이 그냥 두면 안 되는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통의 90% 이상은 본태성 두통, 1차성 두통입니다. 이 말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그래서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두통, 이런 것들을 1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두통 그 자체가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그 두통 뒤에 다른 무서운 병이 숨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들은 되게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 두통들이 되게 전형적이기 때문에 좀 다스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평생 잘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두통 중에 2차성 두통, 그러니까 다른 원인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그 다음에 뇌압이 올라가는 뇌염, 이런 것들이 이런 두통은 놔두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생각만 이렇게 듣기만 해도 무서운 병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래에서 두통으로 오신 분 중에 평생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강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된다는 분이 있으면 검사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벼락 치듯이 갑자기 빡 머리를 그냥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런 아픈 두통, 그리고 정말로 이게 뭐 죽을 것 같다, 그런 두통, 이런 것들은 뇌출혈을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 꽈리가 터지는, 뇌동맥류가 터지는 그런 출혈을 의심합니다. 신경이 눌리는 증상, 그러니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해지거나 시야 한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 즉 마비 증상이 함께 두통과 오면요, 이거는 되게 응급이죠. 누가 봐도 응급이죠. 그리고 50대 이후에 처음 시작된 두통, 그리고 열과 그리고 목 뻣뻣함을 같이 동반하는 두통, 이거는 뇌염 같은 그런 거고,
누우면 아파지거나 새벽마다 아픈 두통, 기침에 아픈 두통, 엿기들 때 아픈 거, 변 볼 때 아픈 거, 그리고 성행위 하다가 아픈 거, 굉장히 다 위험한 두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 중인 분들에게 생긴 두통, 이런 거는 암의 전이나 아니면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두통은 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문제가 있는지 가려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다른 두통보다는 이상이 많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마비가 있는 경우는 좀 다르고요. 두통의 어려운 점은 통증 자체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군발 두통이라고 있는데요. 군발 두통은 이 한쪽 눈 주위가 아픈데 눈물 콧물이 이쪽으로 많이 나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그런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칭으로 자살 두통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거를 다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를 아무리 넣고 마약까지 투여해도 너무 아파서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죽고 싶다를 달고 사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근데 군발 두통에 대해서 산소 흡입과 특정 주사제가 최근에 나와 있어서 최근엔 좀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많이 다루는 대학병원이나 두통 전문 병원에서 이런 약들을 잘 처방받으시면은 관리 잘 받을 수 있고요. 3차 신경통이 또 문제죠. 3차 신경통은 머리 뇌 깊은 쪽에서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계속 아프게 만드는 건데 얼굴하고 같이 해서 약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늘려가다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신경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진통제보다는 항경련 약부터 시작하고 안 되면은 그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뇌수술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신경 자체를 좀 무디게 하는 그런 시술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 뇌출혈이나 뇌종양, 뇌경색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죠. 두통은 1차성,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두통이냐, 그리고 1차성 중에도 어떤 양상의 종류의 두통이냐, 그리고 2차성 두통, 원인이 있는 두통, 즉 기저질환이 있는 거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있는 거냐, 이런 걸로 먼저 가려야 됩니다. 원인이 없더라도 생긴 모양이 다르다, 두통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과 군발 두통 이런 것들은 생긴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오는지를 환자들이 잘 몰라요. 근데 환자들의 느끼는 거는 정확합니다. 본인의 증상이니까요. 근데 그게 두통이 막 올 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나면은 내가 어떻게 아팠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올 때 그 양상을 좀 적는 거죠.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몇 시간 동안 아팠다. 이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막 풀어쓰기는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양상, 그리고 위치, 그리고 동반되는 증상, 예를 들어서 이게 불이 번쩍번쩍했다, 아니면 이렇게 사물들이 막 이그러져 보였다, 저쪽이 좀 이그러져 보였다, 저쪽 부분이, 아니면은 번쩍번쩍거리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두통이 생겼다, 아니면 두통이 생기면서 막 메스꺼웠다, 어떤 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냄새가 굉장히 거슬리는 냄새가 났다, 이런 분들은 편두통의 전조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럼 편두통은 무조건 전조 증상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편두통도 있고, 전조 증상 중에 진짜 심한 전조 증상은요, 마비가 오기도 해요. 한쪽에 마비가 오는 편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는 편두통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냄새나 빛의 이상, 사물이 이그러져 보이는 증상, 메스꺼움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에요. 그리고 눈 안쪽에 송근을 찌르는 듯한 통증, 정말 너무나 후벼파는 듯한 미칠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15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가고, 이게 거의 매일 한 달, 2달 이 정도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는 군발 두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전기가 흐르듯이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이렇게 또 오고, 찬바람 같은 가벼운 자극에도, 또 얼굴 자극에도 이렇게 통증이 유발된다면 이쪽으로 뭔가 싸르르하다, 이렇게 이쪽 얼굴 전체가 좀 싸르르하고 뭔가 이빨 건드렸더니 그렇게 됐다면 3차 신경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두통이 갑자기 왔다, 1분 안에 최고로 아팠다, 그리고 또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해졌다, 말이 안 나온다,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50대 이후에 처음 두통이 생겼다. 평생 없었는데. 그리고 열이 나고 막 목이 뻣뻣해진다. 그리고 새벽에 머리가 아파서 깬다. 기침을 하면 막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면 빨리 신경과나 신경외과 외래에 가보는 게 좋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죠. 당연히. 이럴 때는 MRI나 CT가 있는 병원, 그리고 전문의가 상주하는 그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보통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한 달에 두통이 며칠 이상은 반드시 반복되는 분, 그리고 진통제를 한 달에 열흘 이상 계속 먹고 있는 분들, 두통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은요,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예방할 수 있어요. 편두통이 제일 많은데 병원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제일 많은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 제일 많아요. 두통 중에. 근데 긴장성 두통은 병원에 올 정도로 아프지는 않으신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환자는 편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편두통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약만 드실 게 아니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약은 좀 다른 경우죠. 아플 때마다 아플 거 다 아프고 약 드시는 것보다는 안 아픈 게 좋기 때문에 예방약을 드시면 빈도도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든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 편두통 자체도 많이 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두통, 엄청나게 아픈 두통, 마비가 동반된 그런 두통들은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맨날 두통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진찰을 받고 예방약을 받아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